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온라인으로 선생님과 만나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는 1학년, 2학년만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했고, 3학년은 대면 수업으로 학교를 등교했었는데, 이번 주는 3학년 학생들도 등교를 할 수 없다고 하네요. 자, 친구들 다 일어났죠? 우리 ITQ 파워포인트 선생님은 컴퓨터 마스터 선생님이라는 건 다 알고 있죠? 예. 자, 선생님과 ITQ 파워포인트를 공부해서 우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힘내고 다시 시작하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학기는 벌써 코로나 때문에 선생님과 학교에서 만나는 일들이 몇 번 없었는데 이제 9월에도 2학기가 시작은 됐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에를 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 3학년 친구들은 수시 원서도 써야 하고 또 수능도 봐야 하니까 힘내고 다시 한번 아자아자 시작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선생님과 어떤 과정을 배웠었냐면 선생님과 4번 슬라이드인 표 만들기를 했었어요. 근데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비밀 댓글을 주세요 했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 답변 줘서 정말 고맙고요. 답변을 준 친구 하나하나의 생각이 다 맞았던 것 같아요. 표 그리는 거 중요해요. 그 다음 3번 슬라이드 할 때 텍스트 자동 맞춤 안 하는 거 중요해요. 라고 답변들을 주셨었거든요. 네, 다 맞아요. 어떤 거를 선생님이 중요하게 포인트로 하나만을 원했던 건 아니라 수업을 잘 참여했는지 친구들한테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답변을 줘서 선생님이 참 기분이 좋았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5번 슬라이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5번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과 차트를 그려야 해요. 근데 이 차트가 엑셀을 공부한 친구들은 훨씬 쉬울 텐데 엑셀을 공부하지 않았던 친구들한테는 많이 어려울 수 있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선생님이 아주 쉽게 천천히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자, 5번 슬라이드는 선생님 화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자, 앞에 보시는 것처럼 슬라이드를 그리려면 아래 있는 이 데이터를, 이만큼의 데이터를 여러분들께서 엑셀 시트에다가 입력을 해 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 왼쪽에 이 지점을 기본축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이 지점을 보조축 데이터라고 해요. 그 다음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을 막대 차트라고 하고 그리고 이 지점은 꺾은 선 그래프라고 해요. 이런 걸 표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 이 앞에 있는 화살표는 도형에서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이 엑셀에 갔다가 왔다가 하는 만큼 많은 수고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배점은 100점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100점은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되는지는 좌측에 세부 조건을 보시면 됩니다. 세부 조건이 꽤 많죠? 자, 세부 조건을 하나하나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선생님과 이 5번 슬라이드만 마무리하면 수업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 조금만 참고 열심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지난주에 작업했던 파일을 불러 선생님과 함께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걸 한번 불러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ITQ 폴더에서 찾아오시면 되고요. 선생님은 미리 열어 놓았어요. 그래서 제목을 먼저 입력해 볼게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6개의 개체, 앞쪽에 있는 이 6개의 개체 중 차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 있겠죠.
그래서 차트 부분을 클릭하면 잠시 후에 차트를 삽입할 수 있는 대화 창이 열려요. 이 중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이 시험지 유형은 막대 차트로 일단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막대와 꺾은 선을 섞어서 들어갈 순 없으니까 막대 차트 중 세로 막대를 먼저 선택하시면 되고, 확인을 하시면 엑셀 워크시트가 화면에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납니다. 그럼 이 지점에 이 창은 여러분들 살짝 늘려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 원하시는 데이터를 입력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입력할 거냐면요. 앞쪽에 보시는 것처럼 열을 A, B, C, D를 열이라고 하고 1, 2, 3, 4를 행이라고 해요. 근데 데이터를 보니 열이 6개가 있어요. 그러면 열을 오른쪽 모서리에, 즉 앞에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이 모서리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놓고 마우스가 양방향이 됐을 때 6개까지 늘려줍니다. 그럼 F까지 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행은 3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아래서 2줄 올려서 항목 1, 2까지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 이 아래쪽에 있는 4번, 5번은 행머리글을 블럭 잡아 딜리트로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영역을 이렇게 모두 잡을 거예요. 그 다음 엔터 치고 데이터를 굳이 지우지 않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왜 영어 써요? 괜찮아요. 엔터 치시면 한글로 이렇게 텍스트가 수정이 됩니다. 선생님이 잘못 써서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영상 처리, 그리고 엔터. 그러면 지그재그로 올라가요. 그리고 2016 하고 엔터 하면 아래로 내려가요. 근데 선생님은 날짜가 위에 계속 찍힐 거구나. 그렇다면 블럭을 굳이 안 잡아도 위쪽에 모서리 끝에 선생님처럼 양방향이 역시 또 될 때, 양방향이 될 때, 자, 한번 해제해 볼게요. 양방향이 됐을 때, 얘가 양방향이 돼야 되는데, 지금 버전이 바뀌면서 이렇게 양방향 처리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그대로 다시 이렇게 엔터 쳐서 데이터 입력을 할게요. 자, 아래쪽은 1.9로 되어 있고요. 1.9, 그 다음 1.6, 그래서 2017년. 얘가 원래 엑셀 워크시트라면 자동 채우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조절점이 잡히지 않아서 선생님이 그냥 임의대로 입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를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직접 입력을 해보실 수 있고요.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실 수 있다면 한번 선생님 화면 보며 입력을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데이터 입력, 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 그리고 이렇게 입력을 거의 다 해갔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모두 입력했대요. 모두 입력이 끝났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앞에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보면 워크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는 요 순간 동안에는 위쪽에 메뉴가 이렇게 차트 스타일, 그다음에 차트 레이아웃 등이 메뉴가 뜨고요. 선생님이 지금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냐면 위쪽에 행렬 전환이 필요해요. 자, 왠지 알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오늘 처음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잘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한글 공부를 한 친구들은 아마 알 거예요. 아래쪽에 이 지점을 항목이라고 해요. 범례. 근데 시험지에는 범례가 연도로 나와 있질 않고
음성 처리, 영상 처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항목에 들어가 있는 음성, 영상이라는 것과 법내와 변경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뭐라 부르냐 하면 행렬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차트를 닫기 전에, 워크시트를 닫기 전에 행렬 전환을 한번 눌러주실 거예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연도가 항목이 되고 법내로 음성 처리와 영상 처리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워크시트를 닫고 파워포인트에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때 제목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지시사항, 세부 조건에 나와 있는 지시사항부터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차트 제목은 이라고 되어 있어서 선생님은 차트 제목 들어갈 건데 그러기 전에 반드시 그 레이아웃을 먼저 바꿔주시는 게 훨씬 편해요. 아래쪽에 표가 들어가 있어요. 표 차트.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먼저 눌러주고 레이아웃 5번 그리고 나서 제목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제목 홈 탭으로 이동 후 글꼴은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시험지에 궁서라고 되어 있네요. 궁서로 되어 있고 크기는 24pt로 되어 있고 그 다음 굵게 굵은가 다음 채우기는 흰색이래요. 이미 여기가 흰색이기 때문에 잘 표시는 안 나겠지만 반드시 도형 채우기 흰색 해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 테두리라는 것도 윤곽선 검정. 테두리 색깔은 없어도 검정 주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검정 줬어요. 그리고 도형의 효과에 그림자의 옵셋 위쪽이라고 되어 있어요. 옵셋 위쪽 이렇게 메뉴 갖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글씨를 제거 후 차트 제목에 들어가 있는 글씨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제목이 마무리됐어요. 세부 조건 하나가 끝났고 그 다음 차트 영역이라 함은 앞에 보실게요. 요 부분 이런 부분을 모두 차트 영역이라고 해요. 즉, 이 전체를 차트 영역이라고 해요. 그 다음, 이 안쪽, 눈금선 안쪽을 그림 영역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차트 영역인 곳에다가 커서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지시사항을 보니 채우기 노랑을 주시래요. 그럼 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채우기 노랑. 자, 그 다음 그림 영역이래요. 안쪽을 말해요. 안쪽은 흰색.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데이터 서식 중 영상 처리 계열을 영상 처리가 지금 주황색 막대거든요. 이 아래 범례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 처리 계열을 꺾은 선으로 바꾸랍니다. 그럼 주황색 계열에다 마우스 대고 우클릭 그 다음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그 다음 좌측에서 꺾은 선 그리고 꺾은 선 중에서도 표식이 있는 꺾은 선이래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 이름표 보이니까 마우스 위치하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에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 자, 근데 다 바뀌었어요. 선생님은 하나만 바꾸고 싶었는데 그러면 바로 실행 취소, 컨트롤 Z 누르시거나 다시 한번 갈게요. 주황색만 하고 싶어요. 주황색만 하고 싶고 서식이나 디자인에 가보면 차트 종류 변경이 나와버리네요. 이게 2016 버전이다 보니까 선생님께 아마도 이렇게 뜨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차트 요소에서 한번 선생님이 다시 진행해 볼게요. 계열 처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꺾은 선으로 변경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차트 요소에 아마 변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꺾은 선형 그리고
원하는 거 한꺼번에 다 바뀌어버리네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 아래 보니까 콤보형이 있네요. 2013 버전까지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확인하시고 16번 버전에서는 세로 막대, 꺾은 선 등으로 들어가서 콤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묶은 세로에 꺾은 선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라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죠. 꺾은 선형. 그리고 묶은 세로 막대, 꺾은 선인데 표식이 있는 아래에서 유형을 고르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보조축이 돼야 되는 게 지금 현재 보니 영상 처리였으니까 영상 처리가 1.6대 3.5대 뭐 주황색 영상 처리가 보조축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처리가 되네요. 자, 체크하시고 확인. 즉 2010과 2013 버전에서는 없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 아예 보조축 처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한번 보조축을 처리 안 하고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확인. 그러면 오른쪽에 보조축이 없죠. 그럼 위 꺾은 선에 마우스를 대고 우클릭을 눌러서 계열서식으로 가서 보조축 처리해 주셔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구 버전과 방법은 동일하지만 신버전에 새롭게 처음에 한 번에 설정하고 나올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네요. 자, 체크했고, 자, 그 다음 지시사항을 보니 이 눈금선 없애세요 라는 말은 없지만 없어요. 표시 형태와 동일하게 했으니까 눈금선 클릭하고 딜리트. 그 다음 좌측에 보니 값이 0.0, 0.5 이렇게 앞에 0점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수 한 자리로 표시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왼쪽에 기본축을 우클릭하시고 축 서식에 주눈금선, 보조눈금선 뭐 등등등 있고 축 서식 있습니다. 축 서식에 들어가서 최소 0.0, 4.5 그리고 아래쪽에 가보시면 이렇게 메뉴들이 있는데 그중 새롭게 들어간 메뉴죠. 표시 형식이라는 메뉴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표시 형식 클릭, 그 다음 아래쪽 지표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0.0으로 선생님이 해볼게요. 0.0 그리고 추가 그러면 모두 어때요? 소수 한 자리로 변경되었죠? 네, 이렇게 해서 좌측은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 축 제목은 없으니까 클릭하고 딜리트. 그 다음 우측은 소수 자리가 없어요. 그 다음 1단위로 나타나고 있어요.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최대 4, 최소 0, 주 단위도 0으로 주 단위는 1로 가면 될 것 같아요. 1, 주 단위 1. 그리고 소수 자리 없어요. 그래서 소수 자리 쭉 값은 소수 자리는 0점대가 아니다. 자, 이렇게 놓고 그리고 지표준 그대로 여기를 클릭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아까 여기서 주 단위를 1.0으로 변경했거든요. 0.5라고 써져 있던 것을 1.0으로 수정했기 때문에 정수값으로 잘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조축, 기본축 모두 수정했고요. 이제 두 가지 남았어요. 자, 오른쪽에 보니 문제에 값 표시를 하래요. 그러면 꺾은 선의 표식에 클릭, 다 할 게 아니니까 하나만 더 클릭, 그리고 우클릭하신 후 데이터 레이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오른쪽으로 왔어요. 시험지는 위에 있는데요. 그렇다면 위쪽 서식, 디자인, 그 메뉴 중에 위쪽으로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위쪽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거나 더블 클릭하시고 레이블에 대한 메뉴, 레이블
데이터 레이블에 대한 메뉴입니다. 그리고 레이블의 위쪽으로 놓으시면 되겠대요. 자, 그러면 이 레이블을 그냥 위쪽으로 옮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데이터 레이블 서식 들어가고 그리고 위쪽. 그럼 바로 올라가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창문 닫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도형, 삽입에 도형 별 및 현수막 쪽에 있는 도형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험지와 동일하게 원하는 영역 내에 드래그 해주시고 그리고 원하는 위치까지. 그 다음 도형에 대한 지시사항이 있어요. 파란색 주시래요. 그러면 파랑 주시고 그 다음 외곽선은 없대요. 그럼 윤곽선 없음. 그 다음 투명도 주시래요. 그럼 색깔은 다른 채우기 들어가서 투명도 50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굴림에 18pt 홈 탭으로 가고요. 굴림 그리고 18pt를 줍니다. 그리고 18pt 다음에 내용을 입력하면 될 것 같아요.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럼 가운데 정렬하고 그리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자, 글씨의 색깔도 검정으로 주라는 말은 없지만 지시사항은 없지만 바꿔주실게요. 자, 이렇게 하면 차트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묶은 세로 막대형의 도둠의 16, 다음에 외곽선, 그러면 바깥쪽 차트에 윤곽선을 검정 주라는 의미하고도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니다. 그래서 2010 버전, 13 버전, 16 버전의 차이는 있지만 기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하면 5번 슬라이드에 차트가 마무리됩니다. 그럼 항상 디스켓 단추, 즉 저장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수험 번호에 본인 이름이 써져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도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잘 따라오면서 들었나요? 예. 자, 그렇다면 친구들과 함께 오늘 차트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온라인으로 만날지 학교에서 만날지는 모르지만 일주일 잘 지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역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